퇴직 후 조용히 살던 민수는 그날 아침 우편함 속에서 낯익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3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그는 잠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고 마음 한구석이 오래된 기억을 건드렸습니다. 그 시절의 얼굴들,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외면하던 몇몇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참, 벌써 그렇게 됐나? 민수는 작게 중얼거리며 봉투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종이 안에는 화려한 글씨체로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드레스 코드 격식 있는 복장이라는 문장이 그를 잠시 망설이게 했습니다. 그는 거실로 돌아와 초대장을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부엌에서 식사 준비를 하다 물었습니다. 무슨 편지예요? 그냥 옛날 친구들 모임이래요. 그는 짧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약간의 주저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수는 옷장을 열어 셔츠와 재킷을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몇 번이고 옷깃을 만졌지만 어딘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웃으며 이제 나도 이런 자리엔 낯설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한편에서는 묘한 기대감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 불을 끄기 전 그는 다시 초대장을 손에 들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 로얄 레스토랑이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읽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한 번쯤은 가보자. 피할 일도 아니잖아. 그날 밤 민수는 오랜만에 잠들기 전까지 쉽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30년 전 졸업사진 속 친구들의 얼굴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환하게 웃는 얼굴도 자신을 외면하던 냉담한 표정도 모두 흐릿하게 번져갔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번엔 그냥 사람으로서 가보는 거다. 그때처럼 움츠러들진 않겠지. 토요일 저녁 민수는 정장을 다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랜만에 입은 구두는 딱딱했고 넥타이는 목을 조여왔습니다. 택시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이 유난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 나이에 뭐하러 가나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그저 오래된 인연들과 웃으며 밥 한 끼 먹자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레스토랑 앞에는 검은 세단과 고급 외제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웨이터가 예의를 갖춰 인사했습니다. 민수는 이름표를 건네받고 홀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각 테이블에는 번쩍이는 보석과 명품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람들은 잔을 부딪히며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묘한 경쟁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들려오는 큰 웃음소리가 공간을 가르듯 퍼졌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돌리자 성우가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당당한 자세로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색 머리를 뒤로 넘기고 고가의 시계를 드러내며 손을 흔드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의 농담에 맞장구를 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성우의 시선이 우연히 민수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멈칫하던 그는 금세 익숙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오랜만이네, 민수야. 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곧 미정이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으며 명품백을 의자에 걸고 민수의 옷차림을 위아래로 훑쳤습니다. 그래도 아직 정장은 잘 어울리네. 공무원 시절엔 늘 단정했잖아. 그 말에는 미묘한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무 대답 없이 잔을 들어 물을 마셨습니다. 성우는 와인을 따르며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검사로 일한다는 자랑이 이어졌고 동창들은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역시 대단하네. 자식이 효자야. 누군가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조금 굳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미정이 조용히 말을 던졌습니다. 그래도 민수는 연금이 있으니 다행이지. 그 말에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잔을 내려놓고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을 뿐이야. 하지만 그 평범하다는 말이 오히려 그의 체면을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성호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바꾸려 했지만 민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레스토랑 문이 열리며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조명이 그를 비추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 속의 긴장감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씬 3 낯선 방문자. 레스토랑 문이 열리자 차분한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직원들이 그를 알아보는 듯 곧바로 다가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는 잠시 주위를 둘러본 뒤 민수가 앉아 있는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의 대화가 서서히 줄어들고 시선이 하나둘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조명이 비추는 가운데 남자의 단정한 얼굴과 자신감 있는 걸음이 돋보였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돌리며 그를 보았습니다. 순간 그의 얼굴에 짧은 놀람이 스쳤습니다. 그 젊은 남자는 바로 그의 아들 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은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눈빛이 점점 호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성우는 잔을 내려놓으며 지훈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그는 속으로 민수 아들이 이렇게 젊고 세련된 사람이었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미정은 조용히 자세를 고쳐 앉으며 옆 사람에게 귓속말을 건넸습니다. 누구야? 민수 아들인가 봐. 그 말은 순식간에 테이블마다 퍼져나갔습니다. 지훈은 아버지 앞에 서서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일이 일찍 끝나서 들렀어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래, 여기 있단다. 인사해라, 아버지 친구분들이야. 성우는 어색한 미소를 띠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 지훈 씨구나. 반갑네. 지훈은 정중히 악수를 나누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웨이터가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지훈 부장님, 준비해드린 자리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부장님이라는 호칭이 울려 퍼지자 주변의 공기가 잠시 멈췄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떴고 성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훈은 미소를 잃지 않은 채 괜찮습니다. 잠깐 들렀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여유 있는 태도는 그 자리에 있던 누구보다 단정하고 세련돼 보였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 어딘가가 따뜻하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오늘 이 자리가 단순한 동창회가 아니라 오랜 세월의 균형이 맞춰지는 순간임을 느꼈습니다. 지훈은 잠시 뒤 다른 일정을 이유로 정중히 인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레스토랑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공기의 흐름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누구도 웃지 않았고 성호의 와인잔은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고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훈이 떠난 뒤 레스토랑 안은 묘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가 잔을 내려놓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만큼 공기가 묵직했습니다.
성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수습하려 했지만 입가의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수 아드님 참 대단하네. 어디서 일하신다고 했지? 그의 말은 의도치 않게 떨렸고 주변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수는 잔을 천천히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바빠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그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의 인내가 스며 있었습니다. 성우는 순간적으로 시선을 피하며 와인을 들었지만 잔 속의 액체는 그의 손끝에서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미정은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만지작거리며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동창 몇 명은 조용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성우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민수를 향한 시선에는 알 수 없는 존중과 호기심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공간을 지배했습니다. 오래전 교실에서 조용히 도시락을 먹던 그가 이제는 모든 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잔을 내려놓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세상 일은 알 수가 없네. 그의 말에는 웃음이 섞여 있었지만 그 속엔 미묘한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식사가 이어졌지만 더 이상 웃음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접시를 치우며 디저트 준비해 드릴까요? 라고 물었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숟가락이 접시를 스치는 소리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깔보던 이들이 어색한 침묵 속에 앉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민수는 마음 한켠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의 손끝이 잔잔히 떨렸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오래된 긴장의 풀림이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과거의 상처를 되풀이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무시하던 이들을 굴복시키려는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세월이 흐르며 서로의 삶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일 뿐이었죠. 민수는 잔을 들어 조용히 물을 마시며 마음속으로 그날의 긴 세월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식사는 끝나가고 레스토랑 안에는 어색한 웃음만이 남았습니다. 누군가가 떠들어도 그 소리는 금세 사라졌고 음악 소리마저 희미하게 들릴 뿐이었죠. 성우는 포크를 내려놓으며 몇 번이나 말을 꺼내려다 그만두었습니다. 미정은 와인을 천천히 돌리며 잔속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후회의 기색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재킷을 정리했습니다. 오늘 즐거웠습니다. 그는 간단히 인사하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성우가 그를 붙잡으려 손을 들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던 민수는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절반쯤 남은 와인잔과 흐트러진 명함들이 보였습니다. 그가 한때 두려워하던 얼굴들이 이제는 낯설고 작아 보였습니다. 웨이터가 문을 열어주며 고개를 숙였고 민수는 고맙다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레스토랑의 불빛이 뒤에서 반짝였지만 그는 더 이상 그 안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거리의 공기는 상쾌했고 발밑의 돌바닥은 차가웠습니다. 민수는 손에 쥔 명함을 꺼내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찢어버렸습니다. 바람이 종이 조각을 흩날리며 멀리 데려갔습니다. 그는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며 마음 한켠이 묘하게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멀리서 신호등이 깜빡였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오늘 이 밤이 끝나면 그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겠죠. 하지만 그 일상은 이제 조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의 어깨에는 더 이상 주눅이 아닌 잔잔한 자부심이 얹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다. 그걸로 충분해. 그 말은 속삭임 같았지만 세월이 만든 결심이었습니다. 민수의 뒷모습이 거리의 불빛 사이로 작아졌습니다. 그의 발자국 소리만이 조용한 밤거리에 고요히 남아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벗어난 민수는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고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얼굴을 감싸줬습니다. 그는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는 차들이 지나가며 불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그는 손바닥 위에서 찻잔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땐 참 어려웠지. 그의 마음속에서 묵은 생각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학창시절 늘 뒤에서 조용히 지내던 자신, 성우와 그 무리에게 괜히 미움받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외톨이였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때의 상처가 세월이 지나도 가끔은 마음 한쪽을 찔러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희미해졌습니다. 누구에게 복수한 것도 아니고 자랑한 것도 아니었지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아들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아버지, 저도 당신처럼 살고 싶어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내 가족단체 대화방을 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손녀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짧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좋은 하루였어. 다들 건강히 지내라. 전송 버튼을 누르자 마음이 따뜻하게 덮이는 듯 했습니다. 카페 밖으로 보이는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모든 소음이 멀리서 들리는 듯 했습니다. 찻잔의 온기가 식어갈 무렵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종업원에게 고맙다고 인사하고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다시 얼굴을 스쳤지만 이번엔 싸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쳤고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짧게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제야 조금 나답게 사는 것 같아요. 레스토랑 안은 이미 대부분의 손님이 빠져나간 뒤였습니다. 조명이 한층 어두워지고 식탁 위에는 식은 커피잔과 빈 와인병만 남아 있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 놓인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와 허무함이 묻어났습니다. 주변 동창 몇 명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다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봐선 몰라. 누군가의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성우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민수의 미소와 지훈의 모습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왜 그렇게 편안해 보였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미정은 핸드백을 챙기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와 공허함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괜히 그런 말 안 했어야 했는데. 그녀는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성우는 그녀의 말을 들었지만 고개만 천천히 숙였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식탁을 정리했습니다. 조심스레 접시를 치우던 그는 고개를 들며 잠시 성우를 바라봤습니다. 그 젊은 직원의 눈에는 묘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부자는 저런 분일지도 모르겠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우는 그 눈빛조차 느끼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주최자는 계산서를 정리하며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떠난 뒤 레스토랑 안에는 조용한 음악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성우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종이 조각에 적힌 직함이 오늘따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명함을 접어 주머니에 넣고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밖으로 나서는 문 앞에서 그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불빛 아래 빈 테이블이 보였고 거기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성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민수, 내가 이겼다. 그 말과 함께 그는 천천히 문을 밀고 나갔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이른 새벽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밤새 내린 이슬이 풀잎 위에 맺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그의 걸음은 가볍고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에 하늘은 희미한 파랑빛으로 물들고 멀리서 새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천천히 길을 걸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가족 단체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다들 잘 잤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라. 그가 짧은 문장을 보내자 잠시 뒤 아들 지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번 주에 식사 같이 해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아침 햇살이 땅으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무게가 그 빛 속으로 녹아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던 사람들, 외로웠던 시간들, 그리고 지나온 세월이 한순간에 멀어졌습니다. 새소리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산 아래로는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마음속으로 짧게 기도했습니다. 이제는 그저 평온하게 나답게 살자. 그의 어깨 위로 햇살이 닿으며 따뜻한 온기가 퍼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속삭였습니다. 진짜 품격은 드러내지 않아도 빛나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조용히 퍼졌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뒤돌아보지 않고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의 발자국이 햇살 위로 길게 이어지며 새로운 아침이 열리고 있었습니다.